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메리칸 항공이 기술적인 문제로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가 뒤늦게 복구했습니다. 1시간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약 3만 편의 항공편이 영향을 받아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내년 1월 5일 시행 예정인 맨하탄 혼잡 통행료 징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뉴저지주가 제기한 소송의 향방에 따라 통행료 부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이달 말부터 경기부양 환급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크레딧을 자동 지급합니다. 펜타닐보다 3배 강력한 신종 합성 마약의 유통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국이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이자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큰 화산인 킬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해 용암 기둥을 분출했습니다. 일부 화산 물질은 2.4km 상공까지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메리칸 항공이 기술적인 문제로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가 뒤늦게 복구했습니다. 1시간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약 3만 편의 항공편이 영향을 받아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오늘 오전 현재 모든 아메리칸 항공 항공편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 내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도 아메리칸 항공의 요청으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을 운항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영향을 받는 항공편이 3만 편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 상에는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항공편의 무게와 균형 요건을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기장은 소프트웨어 장애로 인해 전사적으로 무게 및 균형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결 시기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로 인해 항공편이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 여행의 좋은 시작은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공항에선 아메리칸 항공 직원이 시스템이 멈췄다며 승객들을 탑승구에 대기하도록 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측은 오전 8시쯤 중단했던 운항 서비스를 재개하고 승객을 탑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연방항공청도 전국적 지상정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약 4천만 명에 대한 수화물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어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또다시 북극해에 위치한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을 농담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은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안보와 상업이익 차원에서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전략적 위치와 첨단 기술에 필요한 천연 자원 등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켄 호월이 전 스웨덴 대사를 덴마크 대사로 발탁했다고 발표하며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사들이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그는 국가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첫 번째 임기였던 2019년 이후 꾸준히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대가로 카리브해 북동부에 있는 미국의 속령 푸에르토리코를 건네겠다는 구체적인 협상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식 논의가 성사되기도 전에 덴마크와 그린란드 모두 이를 거부했고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당시 트럼프의 제안을 터무니없다 일축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불쾌감을 표명하며 덴마크 방문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인구는 약 5만 7천 명, 면적은 한반도의 9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그린란드에는 석유뿐만 아니라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등 반도체, 전기차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휘토류 광물을 포함한 천연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맨하탄 혼잡통행료 징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시행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저지주가 제기한 소송의 향방에 따라 통행료 부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의 루이스 리만 판사는 어제 스태튼 아일랜드 보로장과 뉴욕시 교사노조, 뉴욕 트럭 노조, 뉴욕 시민 등이 제기한 맨하탄 혼잡통행료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만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고는 어떠한 청구에서도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욕주 라클랜드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등 제기소송 2건 역시 기각 처리됐습니다. 화이트 플레인 연방법원의 캐시 세이벨 판사는 라클랜드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제기한 맨하탄 교통혼잡료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시행 예정일을 열흘가량 앞두고 법적 장애물이 잇따라 제거가 되면서 혼잡통행료 시행은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지만 아직 뉴저지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남아있어 여전히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에서 진행 중인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맨하탄 혼잡통행료 시행에 최종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에게 매우 관대한 제안을 했다고 밝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뉴욕 주 정부는 연간 9억 달러로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 중 약 1억 달러를 뉴저지 주 정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뉴저지 통근자 대상 통행료 할인 혜택 제공도 제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뉴저지 주 정부는 합의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달 말부터 경기부양 환급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크레딧을 자동 지급합니다. 경기부양 환급 크레딧 RRC는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신청할 경우 놓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IRS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격이 있음에도 RRC를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선별, 내년 1월 말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계좌송금 또는 수표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 지급 대상은 2021년 세금 보고를 마쳤지만 환급 크레딧 란을 공란 또는 0으로 남겨둔 경우입니다. 해당 납세자는 12월 말부터 송금이 시작되며 대다수가 내년 1월 말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방식은 2023년 세금 보고 시 기록된 은행 계좌로의 직접 입금 또는 IRS에 등록된 주소로 수표를 발송합니다. IRS는 지급 완료 후에 안내 서신을 별도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전에 사용했던 계좌가 현재 폐쇄되었더라도 납세자는 추가 조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송금 실패 시 은행이 자동 반송하면 IRS가 등록된 주소로 수표를 재발행합니다. IRS는 최대 1,400달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딧을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가 100만 명에 달하며 전체 지급액은 2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리베이트 크레딧 지급액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조와 같은 연방지원 프로그램 자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직 2021년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라도 제출 기한인 내년 4월 15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고 리베이트 크레딧을 청구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미미하거나 경제활동이 없었더라도 신고를 통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펜타닐보다 3배 강력한 신종 합성 마약의 유통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국이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센타클라리타에 거주하는 21세 남성은 신종 합성 마약 프로토니타젠이 포함된 알약을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량 공급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22세 남성으로 차량 앞좌석에서 알약을 복용한 후 사망했다고 연방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이 사건은 프로토니타젠 사망 관련 첫 형사 기소 사건이며 프로토니타젠은 빠르게 펜타닐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고 치사율이 펜타닐의 3배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ABC7 뉴스에 따르면 LA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는 우려스럽다며 약간의 양의 차이로 기분 좋게 취한 상태에서 호흡이 멈추는 치명적인 상태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마약이 주로 중국에서 해외로 배송되며 딜러들은 이를 이용해 약을 만들어 거리에서 합법적인 것처럼 판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세관에서 배송을 차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마약은 너무 강력해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오는 패키지도 매우 작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아직 이 마약이 널리 퍼지진 않았지만 확산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대규모 개발 사업이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법원이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을 이유로 개발사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결국 타운도 합의안을 받아들여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펠팍타운 의회는 지난 16일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을 명분으로 6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합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펠팍 그랜드 애비뉴, 컬럼비아 애비뉴, 브로드 애비뉴 등지에 각각 신규 아파트 건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개발이 추진되는 모든 아파트 세대수를 합치면 800유닛에 달하고 이 가운데 20%가 저소득층 아파트로 지정됩니다. 이번 합의는 6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뉴저지 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맡은 크리스틴 페링턴 판사가 지난 10월 개발사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 요인이 됐습니다. 법원이 펠팍타운 정부에 90일 안으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면서 결국 합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타운 측의 입장입니다. 펠팍타운 정부는 성명에서 과거 행정부의 무관심과 관리 부실로 인해 타운 정부의 손발이 묶이는 상황에 놓였다며 법적 상황을 고려할 때 최악의 결과로부터 타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업체들은 펠팍 15 그랜드 애비뉴에 175개 유닛 규모의 약 70피트 높이의 아파트와 35-39W 컬럼비아 애비뉴에서 33세대 규모 5층 이하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21 그랜드 애비뉴의 약 26만 스퀘어피트 부지에는 22층 높이의 510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트 개발안을 타운 정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1975년 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 정부에게 저소득층 아파트 제공을 의무화하면서 타운에서 공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발업자가 전체 유닛의 약 20%를 저소득층 몫으로 할당하는 조건으로 주택 건축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구제책인 빌더스 레미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한인 메트로버스 운전기사 셔님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동료 운전기사의 신속한 대처로 체포됐습니다. 지역 매체 코모뉴스에 따르면 시애틀 경찰국은 지난 21일 오전 5시쯤 53세 용의자 리처드 시츠렉을 체포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메트로 운전기사 팀 넬슨의 제보가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시츠렉이 E라인 버스를 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료 기사 넬슨은 메트로 교통통제 담당자로부터 용의자의 옷차림과 특징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버스 뒷좌석에서 용의자와 일치하는 남성을 발견했는데 해당 남성은 뒷문으로 들어와 좌석에서 잠든 상태였습니다. 넬슨은 한 정류장 근처에 주차된 경찰차를 발견하고 경찰관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경찰은 즉시 체포팀을 투입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넬슨은 경찰이 준 수배 전단을 이틀 동안 주머니에 넣고 그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며 얼굴을 보자마자 그가 맞다고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시츠렉은 지난 2023년 11월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당시 룸메이트가 시츠렉을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며 마체테로 공격하자 시츠렉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룸메이트를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정당방위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부족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밤 시애틀 유니버시티 디스트릭트에서는 200여 명이 모여 사망한 임씨를 추모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이자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큰 화산인 킬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해 상공 80m까지 용암 기둥을 분출했습니다. 일부 화산 물질은 2.4km 상공까지 솟구쳐 올랐습니다. 지질조사국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어제 하와이 빅 아일랜드 킬라우에아 칼데라 남서쪽 지역에서 오전 2시쯤 분화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오전 4시 30분에 최대 80m 높이의 용암 분출이 관측됐다며 용암 폭탄을 포함한 용암 물질이 칼데라 바닥의 화구에서 서쪽 칼데라 가장자리 위로 분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화산가스와 일부 미세 입자는 고도 1.8km에서
2.4km에 도달할 정도로 높이 솟구쳐 올랐고 일부 입자는 바람에 의해 남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킬라우에아 화산이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기반 시설에 즉각적인 위험은 없지만 화산 스모그가 주거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지역은 2007년 이후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와이 제도에 위치한 6개의 활화산 중 하나인 킬라우에아 화산은 1983년 이후 활발하게 활동해 왔으며 비교적 규칙적으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9월에 분출했습니다. 하와이에는 세계 최대 활화산인 마우나로아 화산도 있지만 킬라우에아 화산이 훨씬 활발한 편입니다. 지난 2018년엔 5월부터 8월까지 킬라우에아 화산이 지속적으로 폭발해 700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의회 조사국이 한국의 계엄과 탄핵 사태로 한미일 3자 협력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과 의회는 윤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령관들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계엄령 시행을 위해 한국군을 배치한 점과 관련해 한미동맹 공조 상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주한미군 배치 규모, 반도체 및 기타 기술 분야 정책, 한미 방위비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등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책 변화를 추진할 경우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저지의 주요 한인단체 대표들이 내년 뉴저지 37선거구 주 하원 의원 3연임에 도전하는 앨런 박 의원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 선거본부에 따르면 공식 지지를 표명한 한인단체 대표는 이대우 뉴저지 한인회장, 지영자 뉴저지 한인상록회장 등 모두 1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박 의원과 하이더 의원은 매일 우리의 가족과 커뮤니티를 위해 일했고 주 정부 서비스, 교육, 커뮤니티 조직, 이민자 정책 등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꾸준히 우리와 함께해왔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년 6월 10일 치러지는 뉴저지 주 하원 37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박 의원 및 헤이더 의원 외에도 데니얼 박 테너플라이 시의원과 타마르 워버그 티넥 민주당 위원회 대의원이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어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CEO를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루이지 만조니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주 만조니 호송 당시 현장에 나와 경찰관들과 함께 이동한 뒤 현지 취재진에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뉴욕 시민이 사랑하는 이 도시에서 그가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조니의 변호인은 이를 연출된 장면이라고 성토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식당이 모르게 무단으로 이루어지는 식당 예약 대행 서비스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9일 식당들과의 사전 계약이나 승인 없이 행해지는 제3자를 통한 예약 대행 서비스를 퇴출시키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AI봇이나 컴퓨터 봇을 이용해 식당의 승인 또는 사전 계약 없이 식당 예약 플랫폼 사이트에서 식당 예약 서비스를 무단으로 제공하며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예약 대행 업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식당과 사전에 계약을 맺은 제3자 예약 서비스는 허용이 됩니다. 이 법은 60일 이후 발효되며 제3자가 불법적으로 식당 예약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적발될 경우 건당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크리스마스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5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 26도, 섭씨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일요일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